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MSKEDU의 만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냐면 한국 의대하고 해외 의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한국 의대 대표 선수이신 우리 저희 KMLE, MSKEDU의 KMLE 센터장님 박지현 선생님 모셨고요. 저는 이제 유럽 의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 의대하고 해외 의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주제 학제를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는데, 학제가 한국은 지금 의전원 아직 있죠? 있어요. 있고 6년 학부제, 그렇죠? 둘 다 혼재 있고, 저희 이제 유럽 의대 같은 경우는 뭐 헝가리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6년 학부제란 말이죠. 이 가장 큰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 의대 예과 있죠? 그렇죠. 어, 황금기. 아, 의대의 황금기, 그지? 황금기. 1학년, 2학년. 근데 이 유럽 의대는 예과가 없어. 1학년, 2학년부터 바로 이제 기초의학 시작인데, 그러면 예과 때 보통 한국 의대에서 뭐 해요? 놀죠. 아, 그냥 놀아? 아, 그냥 노는 거야? 아, 황금기?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의사 인생에서 유일하게 놀 수 있는 시간. 그러면은 과목들 배우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뭐 기초과학 이런 거 하죠? 네, 뭐 화학, 음. 뭐 생물 이런 거에 기초, 음. 보건학, 뭐 음. 영양학 그런 그렇구나. 것들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유럽 의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예과하고 본과가 혼재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죠? 왜냐면 저희는 1학년, 2학년 때 생물학, 화학 같은 거 다 다시 하고, 네. 거기에 동시에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이런 걸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같은 기초의학은 한국 의대에서는 그러면은 언제 하는 거예요? 본과 들어가서부터 시작하나요? 본과 1학년부터 시작해요. 1학년을 그래서 음. 1학년 1학기 정도를 해부학기, 아, 뭐 해부학기. 그 다음에 2학년쯤 되면 뭐 병리학기, 음. 뭐 이런 식으로 임상학기 이렇게 나누는구나. 나누는 정도로.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예과 1, 2학년 동안은 좀 여유가 있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해요? 당연하죠. 와. 그때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렇구나. 그럼 노는 거구나. 아, 좋다. 아, 근데 대신에 한국 의대는 들어가기 전까지가 미친 듯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예과 동안은 약간 그걸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거의 이제 뭐 고3 때까지 보통 죽어라 공부한 애들이 의대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마치 옛날에 뭐 대학교 새내기들 놀듯이 그것이 보통 막 한 학년 정도만 갔었잖아요. 그게 한 2학년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근데 어차피 예과 7대 있고 다 있어서 기본적인 걸로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냥 난이도는 고등학교 때만큼은 안 해도 된다. 아, 오케이. 그리고 동아리하고 놀 시간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노는 데 집중한다. 이때밖에 없으므로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러면은 오케이, 예과가 넘어갔어. 네. 그럼 이제 본과 1학년, 본 1, 2 넘어가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1학년, 2학년 동안 기초의학을 다 끝내고 네. 이제 3학년부터 이제 병리학 이런 걸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럽 의대는 1학년, 2학년이 정상 신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런 정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3학년 때부터 병리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한국 의대는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이 정상 신체 구조에 대한 학문인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다 끝나요. 심지어 1학년 2학기 초반까지 다 끝나고 이미 2학기 후반부터는 병리학이 이미 좀 시작돼요. 아, 그러면은 따지면 본 1까지가 정상, 본 그렇죠. 한 2부터 이제 병리나 이제 병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에 대한 그렇죠. 공부죠? 아, 그렇구나. 두 번째, 이거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 뭐가 있을까요? 그 메인 과목이 그러니까 음. 그 학년의 학점이 제일 보통 높은 과목이 제일 힘들긴 한데 음. 그게 이제 1학년 때는 해부학 딱 시작하면 그때 정신없죠. 그리고 이제 뭔가 질병이라는 개념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걸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가 이제 2학년쯤 되는 그 병리 시작하는 그 학기가 또 병리 토픽이 제일 크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때 또 그게 어렵죠. 근데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뭐 해부학만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또 기본에 보면은 뭐 생화학도 있고 생리학도 그치.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그것도 일단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워낙 큰 덩어리가 학점제가. 그러니까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의대는 본일부터 휘몰아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그냥 그 자체가 가장 힘든 거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유럽 의대는 1학년, 2학년 제일 이제 큰 덩어리가 이제 물론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물론 2학년 때도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이 있는데
2학년 때 생화학, 생리학이 그냥 되게 인텐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생화학을 진짜 어려워해. 근데 솔직히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의대 생화학이라는 게 사실 화학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 대사에 대한 이해인데 맞아요. 다들 화학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이거 맞아요. 뭔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이 생화학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물론 3학년 가면 이제 병리학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 과목들 시험 다 어떻게 봐요? 다 뭐 대부분 필기인가? 네, 필기시험. 당연히 필기시험. 무조건 필기시험. 네. 그러면은 야마, 족보 요거 괜찮겠다, 그죠? 없으면 없으면 죽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보통은 다 근데 이게 이제 의대 공부를 이제 원장님도 해보셔도 알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뭔지 다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 문제만 보고 답을 뭐 1번 몇 번의 답은 1번 몇 번의 답은 2번으로 외울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는 있지만 그 족보가 보통 그냥 뭐 1, 2년 족보가 아니거든요. 그 교수님이 바뀌면 또 완전 족보도 없어지는 거고 한 10년, 15년 족보를 이제 보통 똑똑한 누군가가 분석을 해서 우리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것만 해도 뭐 노트 한 권 정도 돼요. 너무 많으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문제의 경향성에 대한 파악인 거지. 뭐 사실 그쵸, 그게 뭐. 뭔가를 그것만 공부한다고 된 건 아니잖아.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저희가 그치, 그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힘든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거야. 보통은 족보 있으면 뭔가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네. 저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의대 공부는 족보에 의존한다고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딜 가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잠깐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족보랑 야마랑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같은 말인 거죠. 그죠? 네. 같은 말인 거죠.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확인받고 싶었어. 근데 우리 이제 유럽 의대 같은 경우는 의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럽 학부들은 네. 메인 시험이 다 구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학부들이 조금 졸업하기가 어렵다고들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한국 학생들도 유럽 가서 이제 힘들어하는 게 그거지. 이거를 다 공부를 해서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 조그만 강의를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 구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꼭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구술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원론적으로 잘 공부를 했다는 게 티가 나는 시험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안 해봐가지고 제일 어려워하는데 이게 졸업할 때까지 다 구술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처음에 기초의학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걸 도대체 구술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학생들 입장에서 좀 힘든 거죠. 그래서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긴 있으나 결론은 또 뭐다? 의대는 그냥 다 힘들다고 해. 너무 양이 많아. 맞아요. 진짜 상상하기 초월할 정도로 많아. 네 번째 질문.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뭔가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다거나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나요? 한국 의대에서? 확 떠오르진 않아요. 왜냐면 매 시험이 유급과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못하면 그 다음 학기가 당연히 안 되고 심지어 이제 학기제가 중간 기말도 있지만 블럭이라고 정의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해부학을 한 블럭으로 하면 6주 동안 해부학만 강의를 하면 그거는 다시는 강의 안 하거든요. 그치. 그럼 그 블럭이 끝났을 때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해야 그 학기 거를 패스를 하는 거예요. 제 시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깐 그 사이에는 제 시험 있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냥 중요한 거 느낌인 거죠? 아 이거는 그러면은 유럽 의대나 한국 의대나 똑같다. 왜냐면 유럽에서도 우리도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학기 중에 보는 시험이 있고 네. 학기가 끝나는 시험이 있고 네. 보통 이제 1학기 때 기말 시험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년이 끝났을 때 학년말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시험인 거지. 근데 네. 이제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중간중간에 시험을 보고 네. 이 시험의 점수가 나와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말도 볼 수 있고 결론은 그거지. 의대에서 뭐 어떤 시험이 중요하다기보단 시험의 중요도를 떠나서 매 시험은 그 다음 학년을 내가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문인 거잖아. 맞아요. 의대는 과목 이수제인 거잖아요. 학점 이수가 아니야. 사실은 따지면. 맞아요. 이거를 못하면 다음 걸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급이라는 말을 없어. 유급이 있어. 그러니까 유급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그 다음 학년에서 못 듣는 거지. 그쵸. 이게 항상 살얼음판인 거죠. 그래서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의대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결론은 어쨌든 시험은 다 똑같이 중요한데 다 어렵다. 오케이. 다섯 번째. 이거는 이것도 내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혹시 한국 의대는 졸업 시험이나 논문 같은 거 있어요? 의전원들은 논문이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고요. 어쨌든 석사 과정이니까. 석사 과정. 그리고 학부 때도 논문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이게 꼭 다 모든 의대가 필수인 건 아니고 저도 졸업 논문을 안 쓰고 졸업했거든요. 그 이렇게 중요한 고비가 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본과 3학년, 4학년 때들은 잘 유급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더 많아졌지만 근데 이제 그때쯤에 저희가 뭐 종합고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뭐 임상 종합평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임종평, 기종평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거. 임상 그걸 종합평가, 뭐 기초의학 종합평가 뭐 이런 거. 네, 그걸 이제 의대들이 그룹별로 뭐 이렇게 모여서 만든 그런 비슷한 똑같은 시험을 보는 그런 경우도 그게 있고. 이제 의대들의 컨소시엄 안에서 만들어낸 시험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런 시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시험이 심지어 없더라도 뭐 졸업고사, 종합고사 이런 의미로 저도 졸업할 때 3번 정도 쳤던 것 같아요. 4학년 때. 그러면 그거 통과 못하면 졸업 못하는 졸업 거잖아요. 유급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다시 그 시험을 패스를 해야지 되게 그러니까 학점이랑 똑같이 그렇구나. 종합고사가 학점이고 기종평이 학점이고 임종평이 학점이에요. 그 학점 위수가 안 된 거니까 졸업 요건이 안 돼서 못하죠. 우리는 그것도 물론 국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네. 유럽 같은 경우 국가마다 좀 달라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학생들 많이 가는 헝가리나 뭐 이제 체코 이런 데들은 네. 졸업 시험이 있어. 근데 아. 그 졸업 시험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의대 컨소시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스테이트 익셈이라고 하는 거야. 스테이트 익셈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졸업 시험이자 면허 시험.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네.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졸업 시험은 학교 자체적으로 봐. 네. 그래서 이 졸업 시험을 통과해야 일단 학위가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면허 시험을 또 보는 거지. 한국이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 네. 시스템인 거잖아. 근데 이제 헝가리나 체코 같은 경우는 졸업 시험을 보면서 그게 면허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면허에 그레이드가 있어요. 한국은 면허 한번 취득하면 다 똑같잖아. 그쵸. 사실은 뭐 면허 안에서 일반인과 전문의가 구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면허의 뭐 베이직 레벨, 뭐 어드밴스드 레벨, 이 레벨들이 좀 있어. 그래서 얼마나 임상 경력이 쌓아지냐에 따라서 또 크레딧 같은 거 이수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게 있는데 졸업 시험을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면허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긴 있는 거죠. 저희도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근데 있는 데들은 이제 논문 쓰려고 그러면 사실 그게 생각보다 되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끝내서 또 이제 쉬운 논문을 좀 쓰려고 하지. 그렇군요. 그 얘기를 좀 꺼내보고 싶어요. 선후배, 인간관계. 의대 내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또는 선후배 관계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